안녕하세요. 빰빠라모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환율이 상당히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390원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기적 상승 전환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냥 42.195km를 뛰어온 궤적인데 이게 체력이 점점 고갈되면서 속도가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이 더 붙어버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죠. 태풍이 주변의 저기압을 그냥 말아 드시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세력을 엄청나게 키우게 되는데 이후 A, B, C 등급으로 나뉠 만큼 정말 가공할 만한 태풍의 눈을 만들어서 상륙 지점에선 모든 걸 때려 부수는, 그동안 그렇게 키워온 힘의 내공을 발산을 하게 되는데 지금 환율 궤적이 딱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양쪽의 통화 가치가 급속도로 붕괴가 되는 저기압 전선을 그대로 흡수, 원화의 가치 전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원화는 이 양쪽의 데이터 흡수 속도가 이 가치로 전환되는 스피드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엔화와 위안화에 동조화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엔화를 보면 161엔을 이미 뚫어버린 상태에 와 있는 거고, 이거 크거든요. 엔화가 이렇게 저공 비행을 계속하게 되면 원화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은 중앙은행에서도 그리 성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는 스탠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반기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금리가 지금껏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이런 환율 상황이 벌어진 건데, 미국 금리는 둘째치고 살을 맞대고 있는 통화 가치의 변동 요인이 금융시장을 한 방에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미국 금리 상황과는 별도로 한국 금융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빅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안화 역시도 심상치 않은 모습 보이고 있죠. 오늘 움직임도 거의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달러 대비 위안화도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약세로 가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는 너무 장기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금과 구리를 무작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안화는 평가절하될 가능성 높고 유럽과 미국에서 관세 장벽 세우니까 이걸 넘을 수가 없어. 무역 관세가 어마무시한 허들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중국 당국도 적극적으로 환율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수출 쪽에서 관세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저가 공세, 그래도 틈새처럼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겠죠. 현물로 바꿔놓은 금 쪽의 투자는 결국 달러도 흔들릴 수 있는 시점이 올 때 그때를 노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데, 아무튼 지금 환율 전국이 어마무시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거고, 한국 원화는 어쨌거나 이걸 제대로 방어할 자체 능력이 없는 통화라서 꼴랑봉 5천만이 쓰고 있는 통화인데, 인구 면에서도 유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액면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도 매력이 떨어지는데, 상승 효과를 노려야 하는 엔화와 위안화 동조가 기류 자체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그냥 그대로 내리꽂히는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금감원장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단 현재 금융시장이 액면으로 보기에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흩어져 있어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당장 집값이 반등의 서막이라는 타이틀을 달면서 미친 듯이 말머리를 대출적으로 돌려 세워서 한 채라도 건져보자라는 이상열기 앞세워 집을 영끌하려는 분위기 충분히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매우 엄중한 상황 맞습니다. 국내에서 돌아보면 그냥 부동산 호황기가 온 것처럼 포장이 되지만 실제 객관적으로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찔한, 지금까지 터지지 않은 게 천운이라는 말이 맞는 만큼 엄청난 위기 앞에 놓인 거고, 한국 경제에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금융위기가 갑자기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달러 강세, 엔화, 위안화 등등 주변국의 통화 가치가 흔들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통화 가치의 약세가 불러올 물가와 인플레는 자동 연동이 돼서 고비를 맞을 건데
이거 뭐 싹 가려져 있죠. 고금리, 고물가, 부채 문제의 내관을 충분히 건들 수 있는 이 위험 요소들이 부동산 하나에 올인하는 지금의 풍조가 레버리지들의 빚잔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지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금감원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엄중한 상황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내고 있는 거고, 아마도 PF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예라는 이름하에 막아놓은 것들이 이번에도 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완화 조치를 금감원에서 내놓은 것처럼 이게 그냥 막 터지게 할 수 없는 연쇄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즐비해서 이번에도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된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대출 전환 관련 리스크를 누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일단 세게 누르지 않겠다는 거고,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릴렉스한 여분을 줄 건데 아마 자체적으로 사업을 접고 돌아설 수 있는 기한 연장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막상 현장 사업장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 할걸. 이렇게 완화 조치의 신호를 어떻게 해서든 버티면 결국 퇴로는 열린다는 막가파식 생각들도 깔려 있는데, 오늘 금감원에서 엄중한 상황이라는 키워드와 PF 한시적 금융 완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자칫 퇴출이라는 무리한 드라이브를 잘못 걸면 그냥 한 번에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아슬아슬한 상황을 견뎌온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푸시했다가는 말짱 꽝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온 거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한국 경제 자체가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금융위기에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걸 나타낸 말이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부채가 6,03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건 IMF 때 기업 부채가 대부분이었고 개인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근데 이번에는 기업 2,700조, 가계 2,200조, 뭐 또이또이 가고 있는 거고, 정부 부채까지도 1,053조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이 딱 나오죠. GDP 대비 2.7배 정도 되는 부채 규모는 결국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부채 증가 규모가 GDP 비율을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경제 전체의 사이클링이 이렇게 부채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 가치의 중거점이 거의 뭐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면 부채는 그대로 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채 위에 또 다른 부채를 쌓고 있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달 5조 4천억의 주담대 궤적을 남기게 됐고, 아마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빚 규모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양산해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감원에서도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 거래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5월에 5천 건 넘었다고 미리 선빵을 날렸는데 여전히 지표는 4,960에 머물러 있어요. 하루 이틀 뭐 카운터가 더해진다 해도 5천 건을 겨우 넘어선 건데 이게 그냥 유사이래로 거래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면 매물이라도 감소 추세로 가야 하는데 다시 매물은 증가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82,000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매물 추이. 이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가 늘면 매물이 빠져야 하는데 도리어 늘고 있다. 물론 뭐 상급지로 환승하기 위한 1주택자들이 급하게 집을 내놓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당장에 집값이 오르는데 급할 이유가 없죠. 한 푼이라도 더 상승 궤적 속에서 긁고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러니 거래량 자체가 어찌 보면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엑셀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물이 빠지는 배수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매물이 역류를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상승세가 극히 일부분의 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한국 경제 그 자체가 엄중한 상황 속에서 특히 부동산 PF가 제대로 물려 있을 만큼 금융당국에서는 계속해서 한시적인 PF 금융 완화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건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연대보증으로 얽혀있는 모든 자금 구조는 그냥 극악의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하반기 가장 핵심 변수 중 하나인 환율 불안 요소가 불러오는 물가, 인플레 불안 상황과 더불어서 기존
부동산 심리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게 될 건설사 도미노 파산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이 아주 유연한 금리 인하 단계로 갈 거라는 예상 나오지만 결국엔 비스에서도 미국이 인플레 잡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 서두를 거 없다. 높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으면 다시 유럽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하고 있죠. 하느니 하반기에 최소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라는 예상도 지금 환율 자체의 불안정이 국내 물가를 붙잡을 재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물려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고금리 상황에서 지나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분위기 탔다고 다른 여타의 곳들이 봄 기운이 완연한 듯 보여도 할인 분양으로 대두되는 미분양 갈아엎기는 건설사에서부터 악성 미분양 털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할인 분양가에 계약한 입주자들 가로막고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 내야 한다고 막 밀어붙이고요. 입주하는 사람들 눈 튀어나오죠. 이렇게 들어놓고 이사조차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입주를 막아버리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근데 입주자가 무슨 잘못이지? 이거 시행사에다 따질 일인데 누가 칼 들고 아파트 살아있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분양가 고스란히 받아준 입주민들은 할인 가격이 적용된 입주민들을 적으로 대하는 사태까지도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움직이실 때 아주 신중하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판단 미스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춘추 전국 시대를 넘나드는 대혼조세 속에 있는 분위기. 그러니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말고 천천히 관망하시면서 구축의 궤적 잘 들여다보시고 분상제 아파트 체크 무슨 물량 클릭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태의 심각성 알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면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금리 전국이 지금 한국은 환율 전국으로 바뀌고 있고 이거 빠져나오기 되게 힘들게 됐어요. 물가, 인플레 당연히 컨트롤 안 될 겁니다. 게다가 건설업 자금 구조가 손가락 하나만 턱 건드려도 와르르 금융구조 전반이 깨질 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한시적 금융 완화 조치 내놓고 있죠. 부동산 심리 불과 한 달 만에 달아오르게 한 것처럼 이게 순식간에 기우뚱하며 한 방에 식어버릴 수 있는 정말 변화무쌍한 부동산 상황이라는 거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준금리 절대로 오래 움직일 여유 없죠. 친절한 제롬 파월이 프렌들리한 멘트 날리겠지만 금리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코가 석자라서 강달러의 기조는 통화가치의 전복을 가져오게 될 거고 더욱더 금융 쪽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옥이냐 불장이냐 극단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하반기죠.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환율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없죠. 주변 통화가 다 깨졌기 때문에. 물가, 인플레를 중거점으로 삼은 하나는 올해 기준금리 인하 꿈도 못 꿀 거고요. 하반기는 생각보다 상당히 엇갈린 부동산 궤적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신다면 가장 좋은 해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국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